어쨌든 이게 수출 바우처가 긴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사업 계획서가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제가 이제 수출 바우처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서 그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기는 해요.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가 이제 김밥집, 하나가 이제 AI 쪽 기업 펜타게이트라고 수출액 이제 100억 원이죠. 큰 회사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저희가 컨설팅을 했던 건 아니고 중기부하고 산자부에서 우수 선정 사례로 이렇게 나온 것들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출 경쟁력 강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보시면은 수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거 이제 중기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한다. 그래서 고환율 및 환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여 이제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요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에 대한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전드 50 모집을 하는 공고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여기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혜택들이 따로 있거든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기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출 바우처를 지원할 때 거의 다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이 필요한 해외 마케팅 인증 전시회 등을 이제 바우처, 이제 일종의 쿠폰인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아직도 안타까운 거는 비용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제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근데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바우처 서비스 쿠폰이죠.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고 또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기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바우처를 활용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실제로도 우리가 실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것도 어차피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이거를 하는 건데 수출 바우처를 자부담을 드리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 그럴 바에야 이 바우처를 활용을 안 하고 이 자부담을 그냥 실제로 뭐 마케팅 회사한테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들도 있고 또 실제로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요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각 기관에서도 좀 이렇게 보고 강의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시정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 어쨌든 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들어가면 운영 구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기업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 보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고요. 이게 중기부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신청 유형은 택일인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 고환율 피해 기업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거의 선정이 되겠죠. 환율 피해 기업들은. 그리고 여기도 거의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속된 말로 박 터진다 이거지. 수출 기업 및 수출 예비 기업.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 이거를 권유를 하잖아요. 바우처를 해라, 뭘 해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수출할 기업들이 해야 돼요. 그게 계획서 안에 담겨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천천히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거죠. 지원 방식은 이게 이제 자부담입니다. 이걸 갖다 용어가 자부담 및 민간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간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메뉴판이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스타벅스에 가면은 그 아메리카노부터 라떼 뭐 다 이렇게 해서 있듯이 그 우리가 골라서 먹으면 돼요. 골라서 먹으면 돼.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이용권이야. 예를 들어 3만 원 내면 스타벅스에서 15만 원까지 자유이용하는 거지. 예를 들면요. 그렇게 골라서 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골라 먹는 거야. 예를 들면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하고 우리가 뭐 골라 먹었는지 나중에 이제 보고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원활하지 않다 보니 이제 사후 정산이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요. 최근 요거 이제 지원 한도죠. 지원 한도. 3천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국고 보조율이 최근 결산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적용하는데 이제 최대 70%까지 국고 보조를 하는 거죠. 내수 기업, 수출 초보, 수출 유망, 수출 성장, 수출 강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출이 전혀 없어도 수출 실적이 없어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출 실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고 핵심적인 지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원 내용을 좀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히 제가 좀 강조할 만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대응을 하고요. 조사 일반 컨설팅을 하고 통번역을 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특허나 지재권 특히나 이제 PCT나 이제 해외 특허겠죠. 서류 대행 현지 등록, 홍보 광고, 브랜드 개발 관리, 전시회 행사,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 규격 인증, 국제 운송, 무역보험 보증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공고문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는지 좀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많이 이용하는 거, 많이 활용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외 규격 인증을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요쪽입니다. 해외 규격 인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요걸 좀 빼서 보면 요거는 협약기간 내 완료되어 발행된 이제 결과물에 대한 소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해외 인증비, 시험비, 제가 써드릴게요. 인증비, 시험비, 이런 것들, 그리고 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해외 규격 인증에서 인정 한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인증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거. 그죠? FDA 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쪽에서는 UL 인증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CE 인증 있잖아요. CE 인증 있고, 그 다음에 로아스 인증이라고 있어요. 이 유럽입니다. 유럽, 미국. 이런 것들이고, 독일 쪽에 인증들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 그 다음에 중동 쪽,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이런 쪽 해외 인증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해외 규격 인증에 대한 이제 계획서를 쓸 때는 실제로 어떻게 인증을 받을 건지, 사전에 이제 국내에서 받았던 어떤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라든지, 이게 이제 해외 규격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사전 조사 내용들이 계획서 안에 담겨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서 안에 담겨야 이제 선정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운송 분야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발 직수출 화물의 국제 운송료를 지원을 합니다. 한국발 직수출 화물, 여기에는 해상, 항공, 국제 특송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제 운송료를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국제운송 분야가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직수출을 할 것인지, 해상으로 할 것인지, 항공으로 할 것인지, 국제 특송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지나갔고, 요거 지나갔고, 홍보 광고 제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홍보 광고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만 해요. 네이버, 그죠? 네이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메타 광고,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이제는 이제 그 우물한 개구리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노출을 얼만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노출을 시켜서 얼마만큼 이제 클릭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물론 이게 그걸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사업 계획서 안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 수행 계획서를 할 때 우리가 노출 대비 클릭, 그 다음에 전환, 그 다음에 실제 판매, 뭐 팔로워 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KPI 목표 설정으로 해서 나중에 다 지켜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브랜딩이나 퍼포먼스 광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 대비 클릭이 될 거고요. 노출 클릭.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화돼서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커머스 있잖아요. 광고 마케팅은 이제 판매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 있잖아요. 바이럴 마케팅.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워 수나, 좋아요 수나, 댓글 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서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셜 바이럴, 얼마만큼의 팔로워 수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좋아요 수가 얼마만큼 달리고, 댓글 수가 얼마만큼 달리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되고,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네, 그런 부분들이 계획서 안에 상세하게 담겨야
이제 선정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홍보 광고 쪽은.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이제 조금 계획서 자체를, 근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는 계획서는 없어요. 그냥 서류만 내면 돼요. 기업 정보만 담아갖고. 긴급이라서 그래요. 긴급이라서. 요번 바우처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고 싶으신 기업은 기타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기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규격 인증이면 해외 규격 인증에 대한 내용, 홍보 광고에 어떤 정량적인 KPI 지표라면 KPI 지표, 그 다음에 국제 운송이 가능한 우리의 제품과 상품에 대한 사진과 견적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에 넣으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긴급 바우처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기타에다가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특허나 지재권 부분이죠. 여기 이제 해외 특허 부분이죠. 그래서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상표, 해외 디자인, 해외 특허 및 시공신안, 뭐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관련 절차 대응 비용,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 관람료 등을 전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국내 출원 안 되는 거죠. 이제 해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외 특허 낼 때. 그죠? 그리고 법인 기업의 대표자 또는 뭐 소속 직원 등의 개인 명의는 또 안 되는 거고,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 명의 지재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 지재권, 특히나 또 해외 특허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만나는 기업군 중에 이제 의료기기 인증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의료기기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골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날은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 먹고 어떤 날은 아메리카노 먹는 게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인증을 한다. 그럼 의료기기 인증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기능,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작동 원리, 그 다음에 국가별 규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기술 문서들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현장 시스템을, 현장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적어갖고 봐봐요. 예를 들면은 이거죠. 의료기기 인증을 한다. 절차를 한번 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증 전략을 수립하겠죠. 인증 전략을 수립해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문서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이제 성능 안정성 평가를 하겠죠. 일반적인 절차예요. 해외 의료기기 인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겠죠. 그 다음에 실제 인증이 나오겠죠. 그냥 이렇게 5단계로 볼게요. 그러면 봐보세요. 인증 전략 수립,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기술 문서 작성, 품질 시스템 구축, 요거는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조사 일반 컨설팅, 여기에서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성능 안정성 평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규격 인증, 요건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겠죠. 해외 규격 인증.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노란 색깔 칠한 그 부분은 조사 일반 컨설팅 분야에서 정산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성능 안정성 유용성 평가라든지 실제 인증 및 이제 획득은 해외 규격 인증 분야에서 정산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를 사실은 이제 컨설턴트의 입장에서는 컨설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 안에 잘 녹아나느냐, 이게 또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의 입장과 업체 입장에서는 이 수출 바우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가 자부담을 드리는데, 민간부담금이죠. 민간부담금을 드리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사실은 굉장히 기업한테 유용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계량적인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재무 건정성이라든지,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실적이라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뭐 직간접 수출, 그 다음에 뭐 원재료, 그 다음에 중간재,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입 실적도 들어가겠죠. 실적.
재무에 이제 매출도 들어가겠고, 재무 건전성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유동 비율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량적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오른쪽에 이제 비계량 평가로 오면 바우처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우처 활용 계획의 어떤 구체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완전 이제 핀셋이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 바우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하는 이제 이 애로사항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곧 이제 지원의 필요성 및 활용의 타당성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럼 이쪽은 보시면 이제 사업 계획서의 영역일 거고요. 이쪽은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겠죠. 맞아요? 요게 같이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야 이제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또 그 하단에 보면 수출 바우처의 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수출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겠고, 맞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이어 발굴 및 판로 개척 가능성이 확대가 되겠죠. 네, 재밌는 걸로 이제 실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